자, 이번에는 사다리꼴 수치적분을 실습을 해봤으니까 심슨 3분의 1 적분법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합성 심슨 공식을 이제 적용하는 법인데 이것도 뭐 굳이 강의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를 못 느낄 정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항의 구간을 짝수의 구간을 이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식대로 입력을 해주면은 합성 심슨 공식의 결과값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의 결과값하고 그 다음에 합성 심슨 공식의 결과값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사다리꼴 공식의 구간, 그 다음에 합성 심슨 공식의 구간을 이제 동일하게 해가지고 결과값을 같이 맞춰보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다리꼴 공식에 대한 값은 지금 아이디얼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제가 입력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11.7286인데 좀 12.7286 125 이렇게 좀 길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소수점이 짧게 보일 경우에는 포맷 롱을 이제 실행시켜 가지고 보면은 요 값이 소수점까지 길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간 개수를 한번 이제 정해야겠죠. 자, 구간 개수를 수치적분, 사다리꼴 수치적분하고 그 다음에 심슨 3분의 1하고 같이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은 구간 개수를 짝수로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구간 개수를 적당하게 한 8개 구간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 구간 하려면은 이 함수를 그냥 쓰면 되겠죠? 자, exp 10 언더바 1. 그 다음에 구간의 개수가 8개. 8개.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0.25니까 좀 깔끔하게 15로 바꿀게요. 구간 개수를 10개. 자, 그러면 h가 2니까 이거 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x는 0부터 0.2, 그 다음에 h 됐어. 그 다음에 2까지. 자, 그러면은 구간의 개수는 0, 2, 3, 4, 5, 6, 7, 8, 9, 10, 11. 자, 구간이 10개면은 점은 하나가 더해지는 11개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벡터의 길이는 1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의 구간의 길이는 0.2도가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0.2였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다리꼴 수치적분으로 한 결과값은 11.77047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니까 rapz 자, 이그잼 트랩즈로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차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는데 xm z 빼기 아이디얼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오차는 4.186이니까 뭐 4.19 정도 되겠네요. 4.19에 10의 마이너스 2승. 자, 이런 오차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격을 0.2로 했을 때의 결과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f라는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기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f라는 함수에다가 이 x에 있는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간격이 0.1 대, 그러니까 f의 0일 때 3.14가 나오는 거고 0.2일 때 3.204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각각의 x값에 따른
요 y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성 심슨 공식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항이 만약에 지금 항이 10개 항이죠. 구간이 10개가 됩니다. 그럼 구간이 10개니까 항은 모두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항은 총 5개가 나오겠죠. 왜? 2분의 n개 구간에 대한 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총 5개의 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F1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x의 0에 4배의 x의 1, 그 다음에 x의 2. 자, 그래서 여기에 fx 값을 저장을 안 했네요. 자, y는 fx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y 값이 나오겠죠? x하고 y 값이 이렇게 각각 대응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합성 심슨 공식의 3분의 1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f의 1은 자, y의 첫 번째 값 더하기 4배의 y의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y의 세 번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35라는 값이 나오죠. 자, f의 2도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죠. 자, f의 2는 y의 여기는 언제부터냐? 자, 세 번째부터가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f의 3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f의 4는 자, 7, 8, 9. 자, f의 5는 9까지가 끝인가요? 9, 11까지 있죠? 10, 11.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실습을 하니까 이렇게 일일이 5개를 이렇게 항을 넣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면 딱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자,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웨트랩의 스크립트로 만들 경우에는 반복문을 쓰기 상당히 쉬운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반복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요 부분들을 5개 항을 구한 것을 가지고 자, 여기 공식에다가 한번 다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해주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계수가 3분의 h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h가 아까 0.2라고 했으니까 h 나누기 3. 그 다음에 f의 1, f의 2, f의 3, f의 4, f의 5. 자, 아이고, 곱하기를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때는 요 11.72869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비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심슨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같은 간격일 때 사다리꼴하고 합성 심슨하고 오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슨 빼기 자, 아이디얼. 자, 이게 심슨 공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f에 대한 함수에 대한 함수값하고의 함수의 적분값하고의 절대 오차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8 곱하기 12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어디 있었죠? 이그잼 트랩지라고 했나요? 자, 빼기 아이디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게 되면은 4.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자, 어느 게 더 오차가 작습니까? 자, 심슨 방식이 훨씬 오차가 작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간격이 앞에서 보게 되면 사다리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오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렇게 간격을 마냥 줄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합성 심슨 공식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같은 간격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오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롬베르크 적분법을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 롬베르크 적분법 예제를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요. 요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다 입력하는 것보다 요거 한 줄씩 실행을 시켜가면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준비를 먼저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값을 x하고 y 값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0부터 간격을 0.2, 그 다음에 자 구간을 1.6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이거 여러분들이 입력을 다 해보도록 하세요. 자, 0, 그 다음에 0.1987.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저는 입력을 이미 다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쳐서 이제 y 값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결론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 y 값은 어떤 y 값이냐면은 사인에 대한 0부터 1.6까지 사인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함수는 자, 이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자, 1.6까지 요 사인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적분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자, 구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측정한 값은 0.2 단위로 총 9개의 지점을 찍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간은 8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사인에 대한 그래프가 되지만 측정한 값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1차 선형으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분을 구하게 되면 사다리꼴 적분을 구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오차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 값을 가지고 롬베르그 적분법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자, 앞장에서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값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간을 이렇게 구간을 전체 구간, 그 다음에 구간 2개, 구간 4개, 구간 8개. 자,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전체 구간의 사다리꼴 적분식을 구하는 R11, 1,1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의 사다리꼴 적분을 구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오차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 되겠죠. 이만큼이 오차니까. 자, 그래서 이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구간을 하나로 했을 경우에는 요 첫 번째 줄이 되겠죠. 자, A11은 자, 구간이 지금 전체 구간을 났기 때문에 구간 H는 자, 1.6을 한 개 구간으로 놓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공식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 지점의 값을 합한 것에 2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11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0.79965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값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A12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A12가 되겠습니다. 자, A12의 값은 값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을 구한 것처럼 그 공식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각각의 구간별로 나눈 경우, 그 다음에 이 구간을 통합된 방법으로 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간을 이제 두 개로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 1.6까지의 구간에서 이 중간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0.8 기준으로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간은 여기 보는 것처럼 0부터 0.8, 1.6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값은 같으니까 여기 밑에 걸로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걸로 하죠. 위에 게 보기가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 구간을 전체 구간을 두 개 구간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각 구간의 사다리꼴 공식. 자, 여기에도 각 구간의 사다리꼴 공식으로 구한 것을 이렇게 더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다리꼴 공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다리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구간을 4개로 나눈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구간을 4개로 나눈 경우에는 0부터 0.4, 0.8, 1.2,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사다리꼴 공식에다가 넣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A13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럴 때는 값이 점점 증가하죠. 왜냐하면 채워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1.01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구간 5개는 지금 더 이상 성립하지가 않죠. 구간 8개가 있죠. 구간 8개는 지금 간격 0.2니까 모든 구간들을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A14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A14 값은 0.025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식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봤죠? 자,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의 일반적인 항을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11, 12, 13, 14까지 다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다 채워지게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회색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이 값들을 롬베르크 적분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롬베르크 적분식은 식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만든 일종의 점화식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그대로 여기에 있는 J하고 K 값에 맞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회색이 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 2,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다 값을 넣어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분모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2일 같은 경우, 3일 같은 경우, 3일 같은 경우들은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값의 대각부터 값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앞에 2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J가 2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에는 1차 롬베르크 적분이라고 하고요. 자, J가 3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차 롬베르크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값을 2, 2를 여기다가 JK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2를 넣었을 때가 여기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나온 건 여러분들이 펜으로 앞에 있는 롬베르크 적분식에 값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A2 같은 경우에는요. 1차 롬베르크 적분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1.03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A23은 자, JK에다가 2하고 3을 대입한 값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A13에다가 A12를 뺀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도 0.02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24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여기 1.02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롬베르크 적분식에
1차 적분식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값이 3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어떤 값을 선택을 하냐? 보게 되면 값이 3개가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A14 그 다음에 A13보다는 값들이 조금 더 큰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실제 값하고 비교하는 거는 2차까지 간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롬베르크 적분식이 완료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차 롬베르크 적분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롬베르크는 위에 있는 A의 22, 23, 24를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A33하고 A34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값을 한 번씩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1.02919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34 값은 자, 요 값을 0.29198 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2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1.031, 1.029, 1.0292 자,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자, 2차 롬베르크만 해도 1.029까지는 지금 동일하죠. 19까지 동일하네요. 토수점 5째짜리까지는 두 개의 식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1차 롬베르크보다는 2차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A44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44도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되겠죠. 저는 이미 다 입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곧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한 줄씩 다 따라서 쳐보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2434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앞에서 롬베르크 적분식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비교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A44는 1.02919817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값하고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거 x가 0부터 1.6까지의 사인에 대한 값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값을 실제 값을 다 이미 계산을 해서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1차 적분식은 너무 많으니까 2차하고 3차 값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얼에서 자, 이게 실제 이 사인에 대한 함수를 곧바로 적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A33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7.8 곱하기 10의 6승. 야, 이거 상당히 상당히 값이 좀 정확하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A34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1.449가 나옵니다. 자, A33하고 A34가 보게 되면요. 자, 이 두 가지 값이 7.8에 마이너스 10의 6승, 1.4에 10의 6승 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 두 값이 지금 뭐죠?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5승 수준까지는 정확하게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44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A44는 지금 보게 되면 오차가 1.347,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 구간이 H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구할 수 있는 2차 롬베르크 적분식은 A44까지만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수준의 2차 롬베르크 적분식의 오차가 제일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면 A33하고 A34도 각 그 오차가 상당히 작은데 A34가 오차가 더 작은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롬베르크 적분식 같은 경우에는요. 요 2차 A33이니까 여기는 2차죠. 자,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 원래 함수의 형태에 의해 가지고 오차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오차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함수의 형태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 A44가 그래도 가장 제일 오차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A33이나 A34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롬베르크 적분법은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하고 이 실습을 한번 데이터 값을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따라가지고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소개할 가우스 구조법에서 이 아이디얼 값을 계산하는 매트랩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 이 적분 명령을 곧바로 수행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번 찾아가지고 이 사인에 대한 적분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구적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먼저 해 보도록 하죠. 자, f는 임명함수를 f라고 정의를 했죠. x 플러스 2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합성함수를 위해서 g라는 함수도 x, 그 다음에 점. 자,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합성함수는 fg에 x라고 했을 경우에는 x값에다가 뭔가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g에 대한 함수값이 결과값이 f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를 하게 되면은 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그대로 치면 어떻게 돼요? x가 2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이 gx가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f에 해당되는 값 x 플러스 2니까 2.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성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이라는 매트랩에서 지원해주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이라는 함수가 매트랩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가장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앞에서 계산한 요 값들을 실제 정확하게 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탄젠트 했었죠? 탄젠트가 아니고 요 함수였었나요? 자, 요 함수를 정의를 했었죠? 자, 여기 저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하다음에 여기서는 인테그랄을 사용하려면은 이 익명함수로 정의한 이 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f를 선언한 f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0, 2였죠?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앞에서 구했던 11.72861257 요 값이 매트랩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을 사용하려면은 수치적분 방식이 아니고 원래 형태의 이 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수치 형식으로 구하려면은 앞에서 구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스위치 구문을 사용한 고차 가우스 구적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입력을 다 해놨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함수는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특이점은 뭐냐면은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스위치하고 가로하고 n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차 구적법하고 2차 구적법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론 수업에서 3차 가우스 구적법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같이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차 가우스 구적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값을 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케이스 3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보고 잘 따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2하고 3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4, 5 다 넣어보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의 원망이 너무 자자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3만 이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입력값은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이
개수, 그 다음에 A 구간, B 구간, A하고 시작점, 끝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은 3개가 나오도록 했는데요. 하나는 요 Y값, 그러니까 구적법을 사용해 가지고 나온 계산값, 그 다음에 투로 인테그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요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요 함수 정의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정답을 한번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한 다음에 ER날은 에러라고 해가지고 실제 가우스 구적법으로 통해서 한 계산, 다음에 이 적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계산에 오차에 대한 퍼센트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exp10 언더바 2를 해보도록 하죠. p 10 언더바 2라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입력값이 뭐였죠? 2차니까 2를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0,2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0부터 2까지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 대한 2차 가우스 구적법 결과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G0하고 G1이 마이너스 5.77, 마이너스 0.577, 플러스 0.577, 그 다음에 Y값은 계산된 값은 11.6937 이렇게 나오고, 자, 정답은 11.7286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오차는 어떻게 되냐? 오차는 0.297%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 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다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게 되면요. 자, 2차 가우스 구적법은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f 함수값이 있는데 이 f의 함수값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점 가우스 구적법에 대해서 치환을 해야 된다고 했죠. 구간이 0부터 2까지가 있는데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 치환식은 제가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g 함수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치환되는 거는 이 부분을 잘 따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치환되는 게 자, 요 공식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2분의 b 빼기 a, g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a가 되는 게 치환되는 공식인 거고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넣었으면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이걸 합성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0하고 G1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가우스 구적법이 계산이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대해서 함수값을 넣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을 함수값으로 넣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f의 g의 합성함수의 g1,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g1, 자, 이거를 계산해 준 다음에 앞에 있는 2분의 b 빼기 a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계산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거 코드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손으로 써가지고 따져 보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백날 이렇게 소스 코드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들이 절대 뭐 천재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천재 수재로 제가 인정을 해줄게요. 쉽지가 않아요. 이걸 실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3점 가우스 구적법에 대한 계산식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가지고 결과값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산 자체는 엄청나게 쉬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산이 3점이니까 3개가 계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G1, G0, G1, 그 다음에 G2까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G 부분이 바뀔까요? G 부분은 안 바뀔 것 같죠, 왠지. 그 다음에 이 Y 부분이 어떻게 돼요? Y 부분이 계산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1이 생략이 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근데 3차 가우스 구적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개수가 W에 대한 개수가 붙죠. 그래서 W에 대한 개수는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표에서 있기 때문에 이 표에 있는 개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오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2점 구적법보다는 좀 더 오차가 적어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3점 가우스 구적법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손으로 안 써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고, 손으로 손으로 써보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식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